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주시한 가운데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치만큼만 나와가지고 시장이 안도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 자, 그럼 정확한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이 페드 관계자들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현재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화정책 기조 추가 조정을 이건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 금리 목표 범위 조정을 고려하기 전 인플레이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일단은 지켜보자가 현재 상황의 핵심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페드가 이런 의사록을 공개한 다음에 위원들이 추가적인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뭐였다? 매파적이었다. 했을 때 이 애틀란타 연은 이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순탄하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궁금한 건 1월에 CPI가 어떻게 나올지. 저번 달은 좋은 것도 있었고 나빴던 것도 있었고 약간 울퉁불퉁했었잖아요. 이게 일시적이었던 건지 추세적으로 잡히는 건지 이걸 좀 보고 싶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은 약해졌다며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던 것에 있어 안도감을 느낀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인하한 다음에 금리 인상하는 게 더욱더 최악이잖아요. 그걸 면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나름 지금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평가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 증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걸리게 만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를 시키고 싶은데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니까 좀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규제 및 감독에 지금 백악관 이 통제를 받게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통화 정책은 예외라고 하지만 근데 이 아래로 들어가면은 뭐든지 간에 눈치는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마도 현재 미국 쪽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을 떨궈서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조금 성과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프레셔까지 줘버리게 된다? 명분까지 줬잖아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맞춰서 연준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게 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라 요거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 관련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4월 2일부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혼조가 언제쯤 안정이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나오는 내용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며 국제 유가는 WTI 기준 여전히 70달러 위인 72.25달러로 플러스 0.5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이제 보면 좋을만한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트럼프 국방 예산 줄인다라고 하는데 드론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공을 들이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저렴한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쇼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이거 투자 비용이 부담돼서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제 역할, 반도체 판매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재, 부품, 장비,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겠네. 여기에 대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가지고 수년 내에 이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관련주들
또 한번 꿈틀거릴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이 제품적으로 갤럭시의 완성도를 엄청나게 높이다 보니까 애플 질 수 없다. 점유율 뺏길 수 없다. 이 신제품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다? 한국의 부품 업체들이 아이폰에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중국산 쪽의 부품률을 좀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치고 들어갈 틈이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LG랑 삼성이 손을 잡고 중국 업체 밀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도 다툼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요게 잘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야, 한국산 부품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선 괜찮게 생각을 하며 그대로 쭉 하고 끌고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의 공장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관세 내니 저쪽에 맡길까 하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으로 실적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료부터 해서 또 이쪽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한국 기업들 여기에 영향이 있다면 이건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저쪽도 한번 같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서 헬스케어, 구독형 헬스케어, 공유형 헬스케어 이런 거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고령화가 심해지면 어쩔 수 없는 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높게 평가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피부 미용도 같이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했다, 기술력 확보했다, 시장을 선점했다, 앞으로 진짜 여기서 대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규제 계속해서 철폐를 하고 있어요. 중국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이 당근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경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한알령도 곧 있으면 해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엔터주들 한 번씩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도 요거 반응 한 번은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요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요게 잘 해결된다면 이제 러시아랑 우리나라의 국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렴한 원유가 우리 쪽으로 온다? 그러면 석유화학 이쪽 같은 경우, 정유 같은 경우에는 좀 숨통 좀 트인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산 저가 경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산의 저가 이 원유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걸로 어느 정도 원가를 좀 낮추면서 경쟁을 혹은 생존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혜받는 기업들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며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이런 수급 들어오는 리포트부터 해가지고 그냥 공부의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냥 맛이나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리포트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나봉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속도가 조금 늦춰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조금 더 빠지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관련해서 글로벌이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두산은 SMR에 이어서 원전 폐기물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굉장한
꼴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대형 원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우라늄 같은 원전 폐기물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SMR 같은 경우에도요, 폐기물이 대형 원전만큼 하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명 자체는 대형 원전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 교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또 어디선가 버리고 정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향후 10년 뒤를 보는 이러한 전략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액수가 작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 이거 잘만 또 쌓아놓게 된다면 이 실적이 향후 어마어마하게 크게 돌아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원전 이용이 커지게 된다면, 야, 이거 두산은 만드는 걸로도 대박인데 처리하는 걸로 대박이다. 나쁠 게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현재 위치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원전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체코 원전 얘기 나올 거고요. 폴란드는 지금 연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되든 한국이 되든 누가 됐든 주기기 제작은 누가 한다? 두산이 한다. 그냥 우리한테 일거리는 차분히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추가적인 대형 원전 관련해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이야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안정이 조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나 한국이 따오면 그냥 두산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거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한동안 미래가 빵빵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SMR 같은 경우에는 뭐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미국을 따라가는 다양한 국가들도 SMR에 대해서 진심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산이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어주게 한 이 뉴스가 무엇이다? 지금 이 선박 있죠, 배. 여기에도 SMR을 넣어서 추진 원료로 이용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데이터 센터에 붙이는 것보다 선박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양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락은 이 원전 관련 호재 이러한 쪽보다는 지금 선박주들이 꽤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다시 이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조선주가 빠지고 있냐면, 너무 미래 배율을 끌고 왔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뉴스들은 이렇다 정도로 생각을 하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수급과 차트는 어떤지 분석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외국인 기관 매도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는 추세가 좋았는데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들은 1차 목표가로 현재를 선정을 한 거구나.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되면은, 야, 이거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추세가 꺾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을 하시면 좋고, 만약에 장 마감 부근에 요게 빨간불로 바뀌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볼린저 상단 위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 이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여기랑 여기를 예시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좋으면은 현재는 한 번 더 볼 수 있고, 수급 안 좋으면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분기점에 도달했다.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좀 더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탈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보통 11선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한 번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딛고 올라가게 되면은 한 번 더 볼린저 상단 위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돌파하면 추가적인 추세가 나오게 되었지만, 여기를 또 맞고 떨어지면 힘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21선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여기서도 보여줬던 그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을 딛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대로 21선 이탈하면 그때는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 난 단타를 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급이 좀 안 좋다, 마무리가. 그럼 뭐 시간 외든 어디서든 어느 정도 정리를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난 중장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11선 언저리에서 딛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한번 볼린저 상단까지 시도하는 거 보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추세가 돌파로 붙는다면 힘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또 정리. 그리고 나서 이제 21선 디뎌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팔았던 만큼 사는 거고, 만약에 21선 이탈한다? 그러면 현금 확보 어차피 해놨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보자. 여기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경우의 수만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땐 뭐다? SMR이든 원전이든 폐원전이든 미래 가치를 차근차근 이 두산이 쌓아가고 있다. 너무 완벽하다. 다만 수급적으로 매도가 수급에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게 된다면 조정 구간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심하시면 되고, 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는 스윙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11선 여기를 최우선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딛떠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이때 이제 볼린저 상단을 또 시도할 수 있으니까 단타하셨던 분들도 또 한번 여기서 시도해 보셔도 되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까지 그냥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또 한번 볼린저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힘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시되 21선에서 디뎌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를 통해서 또 한번 시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거는 최악이 왔다. 많이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쭉 한번 다뤄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무리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